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짝을 지어서 자기 배우자와 그죠?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식구라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여기 행복의 정복의 머드란드 러셀은 가족이라 되어 있는데 가족은 일본식 한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구도 뭐 한자말 맞기야 맞죠. 그죠? 먹는 입이니까 한자말 맞기야 맞지만 우리말다운 한자말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리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한자는 그죠? 우리말화가 되는 한자죠. 그렇지만 저자세 한다든가 아버님 식사하세요. 저자세 식사.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라는 말도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식구로 쓰고 식구도 이왕이면 한자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저자세 한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아버님 진지 밥의 높임말이 진지죠. 그러니까 아버님 밥 진지 드세요. 또는 아침 드세요. 점심 드세요. 저녁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기 남편 보고는 그냥 당신 밥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밥 드세요. 그죠? 밥 드세요. 밥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식구에 대해서 이 머드라드 러셀이 재미있게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장차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읽어주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쓰지 않고 좀 이따 쓰는 거 좀 이따 쓰고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그죠? 앞에는 조금 요즘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짝을 짓고 애를 낳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을 수 없고 맞죠?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직업을 잃는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죠? 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자기 직업이 있지만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직업을 잃는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많죠. 그죠? 그 여자가 누리는 안락함은 처녀 때 익숙했던 것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아진다. 그 여자가 누리는 안락함은 처녀 때 익숙했던 것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아진다. 결혼하면 돼서 여러 가지 바쁘고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남편의 수입은 그 여자가 전에 벌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좀 재밌는 표현이죠. 남편의 수입은 결혼해서 남편이 됐으면 남편의 수입은 그 여자가 전에 벌던 자기 직업이 있을 때 그죠? 전에 벌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게다가 전에처럼 옛날처럼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립생활을 경험했으므로 그죠? 혼자 돈 벌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집에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옷,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사고 이미 자립생활을 경험했으므로 지출을 해야 할 때 단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비위에 거슬린다. 그래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주저한다. 그죠? 그런 여자들이 우리나라도 현재 많죠. 또 재밌게 여기 써놨습니다. 집안 일들 말이야. 집안 일이 잘 절구한 일들이 많잖아. 먼지도 닦고, 뭐,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형광등도 갈아야 되고, 그죠? 뭐, 낡은 벽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많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음식물 찌꺼기도 버려야 되고, 많죠. 무수한 보잘 것 없는 일에 짓눌려서 즉시 모든 매력과 지성의 3분의 1을 잃지 않았다면
결혼을 해서 짝을 지어서 말이야. 직업이 있던 여자가, 직장에 다니던 여자가 무수한 보잘것없는 집안일에 짓눌려서 즉시 모든 매력과 지성의 3분의 1을 잃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참으로 운이 좋은 여자이다. 재밌게 써놨죠. 그죠? 자, 그렇게 짝을 짓고 아이를 낳고 힘들다는, 어떻게 보면 뭐 결혼 반대주의자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버트란 러셀은 자신도 짝을 지어서 뭡니까 훨씬 더 행복했다. 자기 행복은 짝을 짓고 애를 낳아서 기르면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경험했다 라고 자기가 써놨습니다. 자, 그럼 거기 있는 데서 좀 중요한 걸 한번 적어봅니다.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이 세상에서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그죠? 와, 여러분도 25이라 가겠지만 한 30 정도. 그죠?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위해서는 뭡니까? 자신은 곧 그 일생이 막을 내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자신은 곧 그 일생이 됐습니까? 자, 뭡니까? 이 세상에서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죠? 한 30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자기 스스로는 곧 그 일생이 막을 내리게 될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죠? 뭐 쉰이 되고,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고, 그죠? 하면은 이제 스스로 막을 내리잖아. 막을 내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뭡니까? 최초의 배종으로부터 아니라 심표하고 최초의 배종으로부터, 배종이란 어려운 한자를 써놓고 여기다가 한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배종. 됐습니까? 종자란 말이죠. 최초의 배종으로부터 흘러나와 배종으로부터 흘러나와, 됐습니까? 흘러나와 뭡니까?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배종으로부터 흘러나와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뭡니까?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쓰는 거 좀 읽어보면 뜻을 알게 되죠. 자, 이 세상에서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죠? 한 30살쯤 지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곧 그 일생이 막을 내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순이 되고 여든이 되니까 죽는구나 하는 막을 내릴 개체가 아니라 막을 내릴 고립된 개체, 하나의 인간 개체가 아니라 뭡니까? 최초의 배종으로부터
최초의 어떤 씨앗을 잉태한 종자죠. 그죠? 몸속에. 그죠? 그 어떤 그 아기 씨가 배했을 때만 아니고 아기 씨. 그죠? 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초의 종자로부터 배종으로부터 흘러나와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의 부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 어떤 태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와. 그죠? 유탄해서, 이탄해서, 벌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우주와의 하나의 생명체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언제까지나 그 태아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언제? 서서히 늙어가면서 말이죠. 늙어가면서 어떤 그 메마른 죽음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죠? 어떤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를 낳고 끊임없는 그 어떤 생산, 그죠? 이세를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생명의 한 부분, 우주의 한 자락, 그죠? 그래 놓고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오늘 읽어주겠습니다. 미래의 시대 이어지죠. 미래의 시대까지 그 자취를 남겨놓을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업적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죠?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죠? 훌륭한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미래의 시대까지 어떤 정신적이나, 그죠? 어떤 뭐 유적이나 탑이나 조각품이나, 그죠? 하나의 위대한 말씀이나 뭐 공자나 예수나 부처나, 그죠? 미래의 시대까지 그 자체를 남겨놓을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업적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그죠? 생명의 한 부분이다. 꾸준히 이어지는 우주 속에서, 그죠? 인간의 한 발자취를 남겨놓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이런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특별한 재능을 갖지 못한 남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여러 사람들 말이야, 무사람들, 특별한 재능을 갖지 못한 남녀의 경우에는 오직 자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뭐가? 이게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 그건 오직 자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그게 인류의 유산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만, 어떤 만족감도 있겠지만 보통 무사람, 여러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활기차고 생명력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적어봅니다. 생식적 충동이 됐습니다. 생식적 아기를 낳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동 말이죠.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은 생명의 줄기로부터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은 생명의 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쉼표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여기까지 보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 그죠? 아, 나는 뭐 그런 거, 뭐 짝도 안 짓고 애도 안 넣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독신주의도 있고, 그죠? 좀 그런 사람들 생식적 충동이 좀 위축됐다고 봐야 되겠죠.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은 생명의 뭡니까? 생명의 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면, 그죠? 하나의 기나긴 생명의 줄기, 그죠? 그 뭡니까? DNA 줄기 같은 그런 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면, 그죠? 그럼 인간도 생명이니까 거기서 분리되면은 결국은 그 뭡니까? 왜 DNA에 뭡니까? 엽록소 끝이 자꾸 세포 끝이 닳아서 주름살이 생기고 늙는다 하듯이, 그죠? 거기부터 자꾸 이탈되면 메마르고 고립되고 죽음에 가까워지겠죠. 현대 자기가 20살이건 40이건 50이든, 그죠? 8이든 간에.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메마르게 나오죠. 요게 중요한 말이야. 그죠? 메마르게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죠? 그 모험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 그죠? 어떤 훌륭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죠?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남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모험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종교적 성화도 있겠고, 그죠? 자, 그 다음 뭡니까?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예외적인 사람이 있죠. 예외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뭡니까? 없는 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죽음은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의 종말이다.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어떻게 됐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그죠? 생명의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대개는 초인간적인 힘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 무사람들은. 그죠? 없는 한, 뭡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의 종말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죽음은 끝나잖아. 그죠? 계속해서 어떤 그 생명의 줄기가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찬란한 빛이 되고, 그죠? 2세, 3세. 그죠? 그래서 옛날 훌륭한 학자들처럼, 그죠? 그 집안에서 또, 훌륭한 무슨 정성이나 학자가 나와서, 그죠?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그 어떤 종말보다는, 그죠? 나라도, 그죠? 망하는 것보다는, 그죠? 임진왜란, 그죠? 그 다음 병자호란, 그죠? 그다음 또 뭡니까? 1910년대 외정 때 외놈들이 정치하던 때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 나라도 이러면 종말이 끝이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어떤 우리나라의 뿌리와 생명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고, 그죠? 이순신이 있고, 그렇게 나라를 지켜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면 안 좋겠죠. 그들 다음에 올 후세대, 그죠? 우리 자손. 이어가야 할 영원한 땅. 나라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그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흡수가 안 되고, 그죠? 외놈들한테, 그죠? 끊임없는 독립투쟁을 하고, 그죠? 유관순, 안정권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죠? 264, 그죠? 대구내 폭발 사건, 의열단, 또 암살에 나오는 영화 암살에도 나오죠. 왜? 그죠? 종로에 김상호, 그죠? 일대 일본 경찰 3천으로 싸운 암살에 처음에 이렇게 지붕 타놓고 암살이 총 맞으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있지. 그 영화 암살이 있지. 그죠? 그 유명한 의열단입니다. 김상호, 그죠? 총 2자리로 일본 경찰 헌병대 3,000명이 출동해서 종로가 발칵 뒤집히게 싸운 사람. 그죠? 자, 그들 다음에, 그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아까 김상욱 같이 나라를 걱정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그죠? 내 하나 죽으면 끝이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죠? 메마르게 하는,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그죠? 그러고 이어지겠죠. 그죠? 그들은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그죠? 후세, 그죠? 를 후세대, 자기가 낳은 그 손자, 정손자를 쭉 이어가면서 그 행복하게 잘 살면서, 그죠? 뭐 그게 또 나라를 위해서 안 가면 자기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잖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돌보면서, 그죠? 뭡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심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뭡니까?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체적으로 좀 읽어봐야 되겠죠.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은 생명의 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생명의 줄기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인간도, 그죠? 생물이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좀 이웃의, 그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이렇게 풍족하게는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험을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없는 한.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거의 안 그렇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행복만 소유하고 하다가 죽잖아.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그죠? 큰 기업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이 없는 한 뭡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의 종말이다.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스크루지처럼 돈만 알다가 악덕 기업주, 그죠? 구두쇠 돈만 끌어 모아다가 그렇게 유명한 스크루지 소설도 있죠. 그렇게 되다가 어떤 유령의 출연을 막고 겁에 들리다가 반성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영화라든가 소설도 많잖아. 모든 것의 종말이다. 그죠? 그들은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전혀 하지가 아니고 빠졌네. 좀 읽어봐야 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려가 들어가야 되겠죠. 고려,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죠?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그죠? 후세대, 영원히 이어나가야 할 땅, 그죠? 나라를 지킨다는 아무런 뜻이 없잖아. 옛날부터 그죠? 얼지문도 강감찬이 때부터, 그죠? 이순신부터,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 다음에 올 세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그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 말이야.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맨날 첫날 뭡니까? 카페에 모여서 떠들고 하다가, 그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뭡니까? 루센도 써놨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 바쁘고 그 속에서 어떤 고뇌도 있게 되고 또 어떤 생명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도 아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미래에까지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랬죠. 미래의 시대까지 자취를 놓을
남겨놓을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업적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 미래의 생명까지, 우주로까지 나는 비록 죽었지만은 그 생명의 줄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러셀도 뭐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그죠? 행복의 정보, 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책을 많이 썼으니까, 그죠? 러셀도 충분히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자기 자신도 결혼을 해서 짝을 짓고 애를 낳음으로써 훨씬 더 큰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하물며 더 하겠죠. 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자, 오늘은 어떤 일터에서 그죠? 느끼는 것을 이렇게 써봤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 4분의 3을 잃게 된다. 그죠? 일터에서 혼자서 있을 때 뭐 유일한 그 즐거움 같은 걸 잃게 된다 해놨지만 결국은 이렇게 결론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읽고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특히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0살쯤 지나서는 자신은 곧 그 일생이 막을 내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죠? 인간으로서 이제 죽음만 맞이하는 개체가 아니라 뭡니까? 최초의 배종으로부터 흘러나와, 최초의 종자로부터 흘러나와 멀고 먼 미지의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까? 이유는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청춘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 중년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생식적 충동이 위축된 사람들은 생명의 줄기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중대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초인간적인 힘이 없는 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다. 좀 너무 허무하잖아. 그죠? 그들은 그들 다음에 올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만 계속해서 느껴질 뿐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오늘 식구와 일터, 직장을 가진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